그러면 윤석열이 이제 정치권으로 나와요. 가장 먼저 개인적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윤석열이 나오면은 이낙연, 이재명 중에 누가 더 유리할까요? 그냥 정말 초등학생 같은 마인드로 한번 생각해봐봐. 저는 둘 다 1대1로요? 본선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 현 정선 시점에서 과정에서? 나오게 되면 네. 이낙연 대표한테 유리할까요? 이재명 지사한테 유리할까요? 이거는 대단한 무슨 분석이 아니고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저는 둘 다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석하기 싫구나. 그렇게 두 분한테 좀 더 뭔가 영향을 미칠 만한 사람이 아니다. 저는 만약에 그냥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낙연 대표님이 더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왜요? 유리하냐고 물었어요. 유리하냐고? 그러면 이재명 지사님이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자, 빨리 답해. 빨리. 저도 뭐 이재명 지사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한 부분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유를 한번 찾아볼게요. 부정하기 싫어도 지금은 약간 장강처럼 이렇게 약간 조금 흐름이 살짝 넘어간 게 변화가 있기 될 때문에 만한 게 어지간히 이렇게 돌을 던져서는 네, 흐름을 진짜. 바꿀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부 유튜버의 시청자분들은 딱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솔직히 누구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고 생각해요. 제가 가장 신뢰하는 여론조사 NBS 전국 지표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거예요. 요거 한번 보면은 여기 윤석열이 막 꿈틀꿈틀 할 때 나온 여론조사. 사퇴하기 전에 여론조사예요. 이게 다음 주에는 윤석열 사퇴 이후에 대선 여론조사가 나올 겁니다. 지금 이재명 27, 이낙연 12, 윤석열 9 이런 정도거든요. 없애도 돼요. 이제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안철수, 홍준표 우리가 뻔한 이야기예요. 이게 예전과 크게 달라진 상황은 아니고 대충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소위 말하면 보수라고 하는 쪽에서도 대선 주자를 하나 갖고 싶어 해. 근데 윤석열이 계속 이제 쉽게 표현하면 반문재인 직거리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지지를 유지하다가 추미애 장관과의 어떤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없으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사그라들고 있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윤석열이 아마 다음 주에 나오는 여론조사에는 지지율이 조금 더 올라가겠죠. 예, 좀 올라갈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다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박영선 후보한테는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유리하다고 저는 서울에서는 생각합니다. 유리하다고 봐요. 이제 학습 효과가 있네. 정규는 어떻게 생각해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 속에서는 작년 4.15 총선이 굉장히 모범적인 연구 대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선거를 미디어가 주도하지 않는다. 이미 미디어의 권력은 이런 대한 미디어로 넘어왔다는 것에 반증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이 소위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서 움직인다는 그게 다 깨진 선거예요. 그렇죠. 끝났죠 이제. 그러니까 조국 장관 사건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내려진 사건이 4.15 총선이에요. 우리는 그 사이에 윤석열이 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훨씬 더 찬성이 높다고 보면서 총선을 보면서 되게 조마조마했었다고. 근데 결과는 반대로 나왔죠. 그 이유는 되게 간단하게 분석할 수가 있다니까요. 문 대통령 지지율 중심으로 분석하면 돼요. 대한민국 최고 투표율이 70%입니다. 대선 정도 되면. 그 대한민국 사람의 여론조사는 선거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고 하는 여론조사일 뿐이에요. 정확하다고 해도. 그러니까 문 대통령 지지율이 40%면은 그 70% 중에 과반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지켜보면 되는데 문제는 보궐선거인데다가 50을 안 넘을 것 같은데. 보궐선거인데다가 윤석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했던 사람이 문 대통령한테 실망해가지고 야 윤석열 총장하고 박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정치적 결은 항상 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요. 그러니까 중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보수라고 말하지 못하는 샤이 보수는 어차피 그건 박근혜 지지자들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좋은 쪽 이슈에만 반응하는 사람들이야. 그 소위 말하면 개혁적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일부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한 5% 정도가. 나머지 사람들은
내가 지지한 정당이나 정권이 잘하면 훨씬 더 밖으로 뛰쳐나오는 거고. 근데 윤석열이 딱 나서면서 언론들이 소위 말하면 그 쓰레거시 미디어가 윤석열이 판을 뒤엎는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싸움을 걸 때는 어떻게 걸어야 되냐면 서울이 지금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지지자가 한 명이라도 많을 때는 이런 전략이 먹혀요. 근데 서울 자체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구청장 중에 한 명만 빼고는 다 민주당이에요. 그 시의원들 중에 85%가 민주당이에요. 그런 지형을 갖고 있는 지역이에요. 유효하다고 봅니다. 아직. 그러니까 윤석열이 나와가지고 판을 흔들어. 그래서 언론들은 윤석열이 판을 흔들면서 민주당 보궐선거 불리해졌다, 문재인 정부 흔들거린다고 하겠지만 실제로 그렇게까지 자극할 필요가 없는 조용한 선거를 내야 저쪽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는 윤석열이 나오면 오히려 민주당한테 유리한 거예요. 자극하지 말려고. 지지율이 그러니까 50% 되는 선거에 아예 나갈 생각이 없었어. 55%로 올라가면 국민의힘한테 유리할까요? 전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본 40%에서 서울 사람들의 투표장 나오는 사람들의 50% 이상은 민주당 지지층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자꾸 자극을 하면 짜증나서 나간다고. 저 새끼 꼴 보기 싫어서라도 국민의힘 안 찍어가 된다고. 근데 이제는 제가 봐선 촛불 이후로는 국민들이 좀 이제 선거의식 자체가 이제 레디컬이나 레거시에 더 이상 휘둘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찾아서 알아서 보니까. 그리고 그 국민의힘 쪽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게 일례로 어제만 보더라도 오세훈이 서울시장 후보가 저는 됐는데 개인적으로 오세훈이 이렇게 단일 후보가 돼도 네. 자기 유세장에 저 윤춘장 오는 거 별로 이렇게 안 반길 것 같은데. 아 그럼요. 어제도 묻혔잖아요. 네네. 네. 어제는 정말 개인적으로 화났을 것 같아요. 오세훈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론에서 밀렸는데 그렇죠. 역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포트라이트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일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으니까 일면 네. 자체가 없었으니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그게 큰 데미지죠. 지금 선거판 그런 앞두고는. 것도 있을 거고. 나는 예를 들어 아까 초반에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이재명 지사한테 현실적으로 이 상태라고 놓고 보면 더 유리해진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양쪽 지지층이 결집하거든요. 윤석열은 늘 정변이 하는 얘기 저는 반사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까지는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걸로 이득을 얻었던 자야. 자기 컨텐츠는 없는 거죠. 근데 저쪽 사람들한테 이제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게 윤석열을 반사체로만 볼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흔들었던 그 요소가 아니고 그건 검찰총장일 때 이야기고 현실 정치로 나왔잖아요. 근데 윤석열만큼 큰 정치인이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박근혜를 뭐 탄핵시켰든 뭐 어쨌든 뭐 수사를 했든 간에 윤석열한테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을 바꿔줘, 정권 교체를 해줘라는 그 표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붙는다면 윤석열로는 정치인으로서 성공을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저쪽의 대선 주자가 이렇게 센 놈이 하나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음 주 여론조사에 한 5% 이상 올라서 10% 또 다시 넘어가고 15% 20% 나오면은 이쪽에 있는 분들은 이쪽에 센 사람을 더 세우고 싶어하는 측면이 생겨요. 그걸 소위 말하면 양자 구도의 고착화라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낙연 지사한테도 기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대표한테 길이 열린다는 건데 뭐냐면은 지금은 민주당 당대표잖아요. 근데 다음 주부터는 당대표가 아닙니다. 네네. 이럴 때 윤석열을 세게 때릴 수가 있어요. 정말 센 말로 때릴 수가 있다고. 이재명 지사는 지금 내가 봤을 때 전략상으로는 이쪽 관망의 시기에 가깝죠. 내가 윤석열을 상대해 줌으로써 서로 똑같아지는 레벨이 싫은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 약간 관리 모드죠 지금부터. 관리 모드인데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행정부에 있을 때도 자기 약간 부하 직원에 가까운 사람이었잖아요. 엄하게 꾸짖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럴까요? 아니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성정상. 성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국무총리였던 입장에서 똑같은 행정부의 일원이었던 이 윤석열을 좀 심하게 언론의 날만큼의 강력한 워딩으로 때려주면 굉장히 도움이 되죠.
좀, 예, 맞는 말씀일까 봐요. 왜냐면, 이렇게, 제가 이제 이재명 지사가 더 유리를 할 거라는 것도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는 어느 쪽이 지지가 더 견고한가라는 부분을 봤을 때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가는 것, 그리고 이낙연에서 윤석열로 이동하는 것, 그리고 기타 잡것들한테서 윤석열로 이동하는 것,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사실 윤석열로 이동할 만한 표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이재명이나 이낙연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 거의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있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낙연 의원님한테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근데 왜 이렇게 너무 상투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위기는 기회다 그러잖아요. 뭔가 변화가 생길 수 있어야 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나서 거기에다가 이낙연 지금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의 조금 비토 정서가 생겨버린 게 말 그대로 실점을 많이 하셨잖아요. 중간에 올 초부터 시작해서 실점을 많이 하시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지지자들의 선택을 못 받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을 이제는 말 그대로 윤석열이 그냥 표적이에요. 지금은 타겟이야. 뭐 이 사람 뭐 국가 공무원을 이렇게 비난하는 거 안 좋다 이런 말 들을 일도 없거든요. 그냥 타겟이니까 그냥 나도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도 되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단순한 이야기를 좀 넘어서야 돼요. 뭐냐면 지금부터는 프레임 싸움이라고. 윤석열이 치고 나와서 나는 핍박받은 살권수 검찰총장이야라는 프레임을 만들려고 지금 프레임 만들고 있잖아. 근데 똑같은 말을요. 이재명 지사가 하는 것보다 똑같은 단어를 이낙연 대표가 쓰면 훨씬 더 강력해요. 그렇죠. 왜? 네. 세게 말하는 사람과 세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정권의 뭐랄까 검찰 개혁을 반대하고 기울어진 수사 같은 걸 통해서 오히려 임명권자를 어떤 뭐랄까 힘들게 했던 정치 검사 이런 식의 워딩을 잘 다듬어 가지고 이낙연 대표가 때리는 순간 그것도 프레임이 됩니다. 양쪽의 프레임이 싸울 때 윤석열 쪽이 던지는 프레임하고 이낙연 쪽이 던지는 프레임이 싸우면 이낙연 대표한테도 공간이 열리는데 총리 하던 시절에 왜 그 국민의 지임 쪽 사람들 국회의원들한테 뭔가 대정부 질문을 하면 세게 발언했던 그 모드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이낙연 대표가 했다고 하고 윤석열을 때리면서 가르치듯이 그 프레임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인데 지금 그 프레임을 걸고 나와서 그게 이미지화되고 프레임화된 단어가 아직까지 없다는 게 안타깝다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윤석열은 지금 그 프레임 띄웠다고. 핍박받는 검찰총장이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나왔다는 프레임을 띄웠다고. 이걸 뒤집어줄 사람의 정치적 워딩은 지금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낙연 대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하시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게 어느 게 더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많이 얻느냐가 결국은 선거의 표로 연결되거든요. 윤석열이 이 무선 마이크를 잡고 TMC 없이 검찰청 그 로비에서 잠깐 소감만 얘기하고 나가거든요. 밖에서 그 지지했던 그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의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제 목소리를 읽을까요? 임진님. 화내는 걸로 해야 되는데 대검 앞에 화환으로 이렇게 돈 들여가지고 응원을 했는데 말이지 윤석열 혼자 집에 가면 어떡하냐고. 시커먼 차 타고서 쌩하고 가버리면 국민 배신하는 거 아니야 이거? 썸네일 몽타주는 제가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계속 다음 게 안 나와요. 근데 저분 혼자만 나오는 거예요? 계속? 네. 그래도 졸업식에 요즘 꽃다운 팔리는데 큰일 했네요. 근데 저는 윤석열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정치인으로 변신을 한다 치면 민낯이 뭐 4주 안에 다 드러날 것 같은데 일단 워딩이 안 되고 정치인의 수사법부터 더 드러날 민낯이 있어요 또. 아니 근데 정말 사실상 제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범윤서방파의 거의 수장인데 와 사람들 질려가지고 아마 좀 밀어주려고 그래도 못 견뎌낼 것 같은데 본인도 얼마나 마찰이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지점이냐면 저쪽에도 세력이 있는 거죠. 윤석열 너 이 새끼 했던 진짜로 그 박근혜파가 있고 문재인 정부 흔들어 주니까 좋다고 윤석열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있고 아까 지금 나오신 저 어르신 같은 경우는
윤석열한테 막 화한도 막 이렇게 돈 들여가지고 응원했는데 윤석열 혼자 집에 가면 어떡하냐. 그럼 간다고 그렇게 손이나 흔들고 가든지 시커먼 차 타고서 쌩하고 가버리면 국민 배신하는 거 아니냐 이거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정치적 수준은 굉장히 떨어지시는 분들이고 진정하게 윤석열을 응원한다면 그러려냐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와서 네. 막 악수라도 해주길 바라고 막 이런 건 수준 좀 떨어지는 사람 얘기고 어쨌건 윤석열은 가장 큰 그거는 그렇게 봐요. 내가 만든 프레임인데 민주 진영에서도 결국은 이 칭찬받지 못하고 저쪽 박근혜로 대표되는 저쪽 세력한테 칭찬받지 못한 고립된 정치인 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수사에 대한 부분이요. 이게 윤석열의 사실상 가장 정치적인 약점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토론상이나 어떤 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필연적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윤석열이 그때 그 수사는 잘못됐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보고 나는 그 수사를 잘했다. 최근에도 한동훈이 그랬었잖아. 그 관련된 수사 결과들이 나왔을 때 한동훈하고 같이 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박근혜에 대한 수사가 저는 윤석열이 아킬레스건이 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윤석열은 결국에는 사모품으로 끝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선 본선까지 간다고 보는데 절대.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자, 그 가운데 지금 황교안이 정계에 복귀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책도 쓰셨던데 왜 정치권 없이 죄인이신데? 신앙 간증 뭐 그런. 그러니까요. 근데 아무튼간에 이분께서 나와주시면 되게 감사할 것 같은데. 근데 감사할 수 없는 게 그다지 지지를 못 받으실 것 같아요. 고맙죠 우리한테. 네. 근데 박통 이후로 가장 야당의 저쪽에 사람이 너무 없지 않아요? 저는 질이 멸렬이죠. 그러니까요. 이거 좀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사실 보여요.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뜬 게 야당의 인물이 없어서. 그러니까 저도 네. 그렇다고 봅니다. 근데 황교안이 난 정계 은퇴한 줄 알았거든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런 건 있을걸? 황교안은 국무총리까지 지낸 검사 출신이잖아. 윤석열은 끼케야 저기 서초동에서 대검찰청장 임기도 못 채운 사람 아니야. 황교안 대통령도 해봤죠. 그래도. 그러면은 황교안 입장에서 윤석열이 어떻게 보일까요? 쟤도 하는데 내가 못하겠어? 이렇게. 아유, 자기들끼리 레벨이라는 게 있을 테니까요. 홍준표 최근에 그 페이스북 가보세요. 검사들한테 반말해요. 내가 니들 선배라고. 그럼 무식한 새끼들 모여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우리 홍 발장이 그래도 저는 일관성이 있어서 뭐 남자답게 봅니다. 누가요? 네? 황교안? 홍 발장이라고. 홍반장. 근데 뭐 황교안 같은 경우에 나온다고 하니까 기사에 한 줄 나고 말 정도의 수준인 거죠. 지금 황교안이 제가 봐서 주는 황교안도 파급력이. 낫죠. 이제 하도 없다 보니 이제 뭐 그렇잖아요. 진짜 황교안까지 불러내는 상황인데 실제로는 황교안은 나오면 더 창피한 거죠. 전 나오는 건 좋습니다. 그 대선 후보를 지내거나 당대표를 지내거나 정치권에 오래 있다 보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자기 원래 직업으로 못 돌아가요. 다른 면에서 보면 나경원이 총선 떨어지고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변호사 하기 힘들어요. 물론 못할 건 없는데 다시 돌아가서 실무를 다시 배워야 되고요. 내 생활의 시스템이 바뀌는 거야. 보좌관들이 빠울만 들고 있어도 뭔가 기사가 되는 그런 거랑 다른 개념에 어떻게 보면 변호사는 중노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황교안이고 윤석열이고 이렇게 기어 나오시는데 문제는 황교안 얘기를 내가 왜 꺼냈냐면 윤석열이 반면 교사를 해야 돼요. 왜? 정치권에서 대선을 나오기 위해서 황교안의 실패의 대표적인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원내대표였다는 거, 원외 당대표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국회의원도 한 번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그 국회의원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 사람이 그렇다고 무슨 선출직에 나간 사람도 아니야. 그냥 우병우한테 간택 받아가지고 법무부 장관 하세요, 국무총리 하세요 했던 자야. 그런 자가 정치권에 가니까 결정적 장면 기억도 다시 한번 하십시오. 그 당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때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출마했을 때. 그때가 결정적 장면이에요. 전설의 김진태. 예. 김진태가 자기 지지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와요. 전당대회장이 한 2,000명이. 황교안은 존재감도 없었어. 김진태를 외쳐. 카우보이 모자 쓴 김진태가 여기선 내가 대통령이다 했던 바로 그 시절입니다. 그때부터 황교안이 생각납니다. 그 황교안 모사꾼 밖으로 정치인 느낌이 없던 황교안이 극우로 덜 변하기 시작해요. 생각이 없기 때문이죠. 그게 윤석열이 황교안의 그 실패를 반면 교사하지 않으면 똑같이 망해갈 거라는 거예요. 이미 대구를 감으로써 그 전철을 먼저 밟으신 것 같은데요. 윤석열이. 지금까지 우리 국회의원들 아니 대통령 중에 한번 봅시다. 문 대통령, 그 전에 박근혜, 이명박, 김대중, 김영삼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아, 노무현 대통령 뺐다. 노 대통령 뺐다. 여기에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있어요? 문민정부 이후로만 생각을 해보죠. 없네요. 이 국회의원 또는 장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실무 경험을 쌓고 나오는 거예요. 윤석열이 지금 검찰총장 이력만으로 정치권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새날에서 너무 윤석열을 키워주는 거 아닌가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떤 특정 단체에만 소속돼 있던 사람은 대중하고 대화하는 법을 몰라요. 저 앞에 있으면 5분 이상 대화가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윤석열. 그렇죠. 예, 윤석열 같은 경우는 5분이 뭐예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뭐 몇 마디 하려고 하면 내가 말이야 뭐 이러고 있을 텐데 무슨 대화를 하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 사람이 정말로 만약에 상상하고 싶진 않긴 한데 뭐 대선 뭐 토론장 후보자 토론 막 이런 거 하면 안철수 깡패 버전 나오고. 아 저는 안철수가 넘버 2로 이제 자리 바꿔 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나오면. 안철수는 여기다 대놓고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하는데 말 그대로 윤석열은 그만 괴롭혀라 이럴 것 같아. 딱 그 선에서 말을 안 하죠. 의성어로 이렇게. 뭐 그러겠죠 막 그래서 수사하는 것과 정치는 너무도 다른 영역이에요. 완전 다른 영역이에요. 사실 정반대 영역이죠. 네. 정치는 예를 들어서 골매 임지님이 정말 배가 고파서 이 사람이 빵을 훔쳤을 때 수사는 이 사람을 단죄를 하잖아요. 정치는 그 반대에 그렇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배고프면 안 되겠다라고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은 진짜로 농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담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궁서체로 이야기할게. 윤석열이랑 나랑 정치 아젠다를 갖고 이야기하면 내가 무조건 이깁니다. 그건 당연하죠. 나는 대선 수업을 받아온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건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정치 과외 뭐 경제 선생 이런 걸 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인드가 승질나면 기소해버리려고 생각하는 마인드는 평생 갈 거란 이야기예요. 어쨌든 뭐 윤석열 이야기는 그만하고 오히려 최근에 나온 그 아젠다 중에 이낙연 대표의 만 18세까지 아동수당 지급한다. 뭐 초등학생 우선 시행하겠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아동수당은 5세까지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선별지급이었다가 나중에 10% 다시 보편지급으로 바뀌었었죠. 이런 아젠다들 이해하겠냐고요. 보통 유럽도 한 18세까지 나오거든요. 네. 자, 그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석열 때문에 시간 너무 많이 뺏겼네. 시간 아깝네. 그만 키워주는 걸로. 보람 PD 여기 시계 지워. 지워도 돼. 내가 시간 알아서 지금부터 할게. 얘가 헷갈려서 그래요.